짤 수도 없고 만졌을 때 볼록 느껴지는 여드름 정말 답답하시죠? 저도 한때 여드름으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요. 특히 짤 수 없는 여드름이 가장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짤 수 없는 여드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없앨 수 있을까요? 집에서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병원을 찾아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좁쌀 여드름부터 화농성 여드름까지 모든 유형의 여드름에 대한 해결책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크게 표면 여드름과 피부 속 깊은 곳에서 형성되는 심부 여드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짤 수 없는 여드름은 대부분 피부 깊은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만졌을 때는 느껴지지만 압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것보다 피부 속에 숨겨진 염증 부분이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드름은 피지선에서 피지가 피부 밖으로 배출되기도 전에 피부 속 깊은 곳에서 정체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마치 평소에는 도로에 적당한 양의 차들이 다닐 때는 차들이 잘 통과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여드름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올라와 피부 밖까지 피지가 잘 배출되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피지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중간에서 막히게 되는데 이럴 때 짤 수 없는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짤 수 없는 여드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여드름은 아닌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이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각 유형에 따른 짤 수 없는 여드름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좁쌀 여드름. 좁쌀 여드름, 면포성 여드름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방성 좁쌀 여드름, 블랙헤드라고도 하죠. 폐쇄성 좁쌀 여드름, 화이트헤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은 치료 방법과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방성 좁쌀 여드름은 모공이 열려 있어서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되어 검은색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 좁쌀 여드름은 압출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치약을 짜듯이 모공에서 쏙 나오죠. 치약 튜브를 꾹 누르게 되면 치약이 나오는 것처럼 블랙헤드도 적절한 압력으로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폐쇄성 좁쌀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 있어 피부 표면에 하얀 돌기로 나타나며 압출이 잘 되지 않아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마치 뚜껑이 꽉 막힌 음료수 병처럼 안에 내용물이 있지만 쉽게 나오진 않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폐쇄성 좁쌀 여드름 치료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막힌 각질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살리신산 성분의 각질 용해제나 디페린, 아크리프와 같은 비타민 A 연고가 효과적인데요.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은 각질 세포의 턴오버를 정상화시켜서 폐쇄성 좁쌀 여드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자극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고 치료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서 무리하게 압출할 경우 조직 손상으로 인해 자국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압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좁쌀 여드름이 소수인 경우 압출 여드름 관리가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출 관리를 받아도 효과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늘로 피부를 뚫어도 좁쌀 여드름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깊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단순한 압출 관리만 반복해서 받기보다는 더 효율적인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빠릅니다. 세 번째, 좁쌀 여드름이 너무 광범위하게 분포한 경우나 압출 관리로 제거가 안 될 때는 필링 치료를 권장합니다. 필링은 과한 각질로 모공을 막고 있는 부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필링은 단순히 표면을 박피하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좁쌀 여드름뿐 아니라 심한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은 강력한 스피큘 필링의 경우 과다한 막힌 각질층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의 대표 원인인 과다피지, 염증, 여드름균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가적인 효과로는 세포의 리셀링 효과로 유극층 내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서 젊은 피부의 특징처럼 유극층을 두껍게 해줍니다. 이러한 필링을 받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장님 필링으로 여드름도 좋아졌는데 자국도 연해지고 피부 결이 매끈해졌어요. 더 건강해 보여요 라는 피드백을 주십니다. 필링 치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벼운 필링부터 다운타임은 있지만 가장 빠르고 강력한 필링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여드름 상태와 피부 타입에 맞는 필링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약한 강도로 진행하면 각질층을 벗겨내지 못해서 효과가 적어지고 그렇다고 너무 세게 해서 깊은 층까지 벗겨내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에 맞는 적절한 깊이와 강도로 모공의 각질 병면을 뚫어주는 것이 필링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필링 치료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고 필링에 대한 임상 누적이 많은 피부과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압출 관리로 해결이 안 되는 좁쌀 여드름이 많지 않거나 필링 치료 후에도 남아있는 좁쌀 여드름의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압출 치료를 합니다. 기존의 바늘 압출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로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직접 압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생긴 경미한 화농성 여드름은 비교적 치료가 용이합니다. 크레오신 나딕사, 듀아겔 같은 항생제 원고를 바르거나 압출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 속 깊은 곳에 생긴 여드름은 잘 짜지지도 않고 바르는 약만으로는 깊은 곳까지 침투가 잘 되지 않아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깊은 염증성 여드름에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는 염증 주사입니다. 트리암시놀론 성분을 병변 내에 직접 주입하면 강력한 항염 효과로 하루 이틀 내에 빠른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크거나 심한 경우에는 2차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사의 깊이나 약물 농도, 주입량을 정확히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약을 한꺼번에 주입하거나 고농도로 주입할 때, 너무 깊은 층에 주사했을 때는 피부가 함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피부과 의사에게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성 여드름이 너무 많을 때는 일일이 염증 주사를 다 맞기도 힘들고 염증 주사 약물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압출 관리도 하면서 동시에 경구용 약물 치료나 피지를 줄여주는 PDT 같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짤 수 없는 여드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드름 제거와 재발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드름 제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전문적인 치료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의 효과를 지속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상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고혈당 음식이나 유제품, 인스턴트 등을 줄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습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보조적으로 피부과 치료를 병행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무조건 약만 먹는다고, 특정 시술만 반복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본인의 여드름 상태에 따라 복합적으로 맞춤 시술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여드름 치료의 핵심이자 지름길입니다.